일단 인사부터. 네. 하이. 하이. 반가워요. 반가워요. 오케이. 일단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캐롤 르익 교수의 긍정 마인드셋 관련된 강의를 리뷰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이거 진짜 조금 오래된 강의이기도 하고 많이 유명해서 많이 아실 것 같기도 한데 저희도 진짜 좋아하는 강의라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우선은 강연 전반에 대한 좀 강연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좋지. 일단 긍정 마인드셋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좋거든. 근데 긍정이 아니라 성장 마인드셋 아니야? 맞다. 그로스 마인드셋이다. 성장 마인드셋이다. 맞아.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 음. 이렇게 나뉜 거였는데, 일단 마인드셋이라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을 세팅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내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게 set이라는 단어에서 주는 게 내가 그대로 세팅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있기도 하니까 그치.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있다는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마인드셋이라는 말도 좋았고, 이제 성장할 수 있다는 그 마인드셋, 고정형 마인드셋 둘 다 이제 비교를 해주면서 설명해 주는 것도 참 좋았죠. 맞아. 성장형 마인드셋이 뭐였지? 성장형 마인드셋은 뭔가 할 수 있다는 믿음? 그런 것들이 좀 차있고 노력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형이 한번 말씀해. 난 이거 얘기할 때 항상 한동안 명언충이던 시절이 있잖아. 항상 꺼내는 명언이거든. 피카소가 말했는지 자동차왕 헬리포드가 말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한 명이 말했거든. 그거지.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당신이 옳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게 된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게 된다. 이게 나는 성장형 마인드셋과 고정형 마인드셋을 딱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장형 마인드셋은 말 그대로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거나 직면하거나 했을 때 지금 내가 이걸 못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못해라고 치부해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해 나갈 수 있게 내가 성장해 나간다 라고 믿는 마인드셋이고, 고정형 마인드셋은 이건 원래 못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단정 지어버리는 마인드셋이다 라고 인식을 했었어. 조금 난이도가 높은 어려운 문제라든지 아니면 내 삶에서 해결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해낼 수 있어 이거 어려운데 안 될 것 같아, 요 차이라고 나는 보거든. 그래서 성장형 마인드셋은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성장을 하기 때문에 해낼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믿는 태도. 믿음의 태도네요. 그치. 태도? 네. 그 문제점을 바라보는 관점 차이인 것 같아. 고정형 마인드셋은 반대로 이거는 잘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이건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듣기만 해도 소리 턱 막힌다. 그치. 진짜. 근데 나는 확실히 형한테 그 얘기를 거의 한 10년? 10년 거의 이제 10년 돼간다. 맞아. 1, 2년 뒤면 10년 돼가요. 그때 동안 계속 듣고 있거든요. 이 얘기 거의 한장한 사람. 맞아. 너무 좋아해. 헨리포드 아까 그 앞에 나오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 맞아도 항상 하는 말. 맨날 똑같았어. 맞아. 오늘은 형의 날입니다. 그러면 왜 뻔한 얘기 계속하냐? 정답이니까. 그치. 클리셰 계속 나오는 거는 재밌으니까 그 정답이니까. 이게 사실 교육학적에서도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 또는 로젠탈 효과라고 불리는 효과랑도 연관이 있거든. 로젠탈이라는 교수가 그런 실험을 했었어. 사고 실험인데 학생들을 쫙 표본을 딱 데리고 나서 지능 검사를 해. 지능 검사 점수가 딱 산출이 되잖아. 그건 이대로 갖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온 거를 이제 교수한테 점수들을 공개를 하진 않고 그 점수랑 아예 상관없이 그냥 랜덤하게 학생 몇 명을 뽑아. 그리고 교사들한테 얘네가 지능 점수가 높게 나왔다 라고 뻥을 쳐버리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얘네가 실제 지능 점수랑은 상관없이 얘네가 지능 점수가 높아요 라고 알려줬던 애들이 성적이랑 그 학생 능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되어 있었다라는 연구가 있었거든. 맞아. 이거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지. 타인이 나에게 기대하는 거에 따라서 나도 거기에 맞춰서 자라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난 이게 진짜 좋은 게 부정적으로 따졌을 때도 낙인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 그쵸. 넌 나쁜 애야. 너는 공부도 안 돼. 이런 말을 들으면 못하게 된단 말이야. 그치, 맞지. 나의 자아관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인간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획득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인지하는지가 사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주기도 하거든. 맞지. 근데 나를 그렇게 좋게 봐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도 왠지 진짜 그런가?
하고 믿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성장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맞아. 딱 그 얘기라고 나는 지금 보고 있어. 딱 그 얘기예요. 그치. 그쵸. 여기서 더 바꿀 거 딱히 없는데, 내 생각에는, 이걸 보는 분들이 어떤 연령대의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부모들 말고도 아이를 키우거나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어도 그냥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인드를 배우고 싶어서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지금까지는 뭐 타인이 나에게 칭찬을 해주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좀 꼭 알아야 되는데, 스스로가 스스로를 믿는 힘만큼 강한 건 없어. 맞아. 나도 언젠가 뭐 내가 지금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언젠가 내가 못하던 것을 이뤄냈을 때, 하고 싶던 것을 이뤄냈을 때 늘 그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난 할 거니까. 난 할 거니까. 예를 들어 내가 수학이 한 20점, 30점이었는데 수능에서 막 96점, 92점 이렇게 받았단 말이야. 근데 그때도 늘 그 믿음이 있었어. 나 어차피 1등 될 건데. 그치. 근데 대신에 노력은 해야겠지. 노력은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믿는 힘 자체가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되게 해줄. 힘도 엄청나게 해줘. 맞아. 확실히 진짜 자기 믿음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치. 그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지기 쉽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특히 어릴수록 나의 자아관을 스스로 확인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보고. 그치, 어렵지. 그러면 어린 거랑 크게 상관없는 것 같기도 하다. 내가 성장의 경험을 많이 해보지 못했으면 그런 자아관을 스스로 이렇게 구축하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 성장형이라는 이 마인드셋을 스스로 그냥 갖춘다는 것이. 그치. 근데 이건 진짜 나이랑 상관없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상관없이 내가 성장을 하고 싶다면 무조건 무기가 될 수 있는 태도라서 언제 어느 시기에 보더라도 참 좋은 컨텐츠인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살면서 발전을 하는 걸 늘 꿈꾸잖아요. 그치. 당연히 좀 더 행복하게 즐겁게 발전하려면 이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난 안 되는데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난 될 거니까 근데 그만큼 해야지 하면서 하는 거, 무던하게 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여기 영상에서도 이 캐럴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일을 노력이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노력이 당연히 이런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뒤따라서 노력도 해야겠지. 그치.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그릿이 필요해지는 거고. 맞아. 그리고 그런 그릿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맨 처음 첫 단추가 이성적 마인드셋인 것 같아서. 맞아요. 캐럴드 교수님 영상을 치니까 그릿이 바로 따라가더라. 왜냐면 그 그릿 강연에서 강연자가 캐럴드 교수를 소개해줘.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게 있다. 이걸 먼저 알려줘. 그래, 내가 그 테드 영상이 캐럴드 교수님이 말하는 거를 지구에서 안 봤던 것 같아, 내 기억에. 사실 좀 지루하긴 하다. 많이 너무 느려. 근데 한국인이 안 좋아하는 속도. 맞아. 진짜 너무 느려. 근데 그걸 어디서 듣긴 들었거든? 근데 그릿에서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릿의 중요성을 살짝 얘기를 해볼까요? 그릿이 어떤 건지? 일단 그냥 성장 마인드셋을 한다고 해서 성장 마인드셋은 결국에는 그냥 내가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거든. 내가 결국에 해낼 수 있게 될 거야. 내가 성장해낼 거야. 이런 상태에 대한 표출이라고 생각을 하고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단적인 예가 있을까? 뭐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푼다. 지금은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변별력 있는 30번 문제라던가 그런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이들은 이거는 1등급 맞는 애들이나 푸는 거지. 어차피 변별력 문제잖아. 안 해줬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애들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못할 건 뭐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파고들 수 있단 말이야. 근데 파고들다 보면 이게 문제가 원하는 게 뭔지 조금 세분화시켜서 볼 수 있게 되고, 맞아. 볼 수 있게 되면 여기서 어떤 능력들이 나한테 필요한지도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걸 준비하면서 내 능력을 배양시켜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라는 맥락이라고 나는 보거든. 결국에 성장 마인드셋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이. 그치, 맞지. 근데 이 과정에서 할 수 있다고 믿는 거는 기초지. 그치. 그 후에 이걸 세분화시키고 쪼개고 뭐가 부족한지 파악하고 그 능력을 내가 체화시키고 그걸 다시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고 결국에 풀어나갈 수 있게 되는 데까지 필요한 것이 그렇지. 끈기. 맞아. 우리나라 말로 완전 딱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끈기가 가장 부합하는 단어인 것 같아. 맞아. 끈기? 맞아. 그거죠. 끈기죠. 끈기지. 근데 확실히 그릿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딱 그 어느 역치까지 쭉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 어느 정도 다. 어느 역치? 뭔가 할 수 있는 역치까지. 그릿을 해야 된다. 근데 뭔가 예를 들어서 계속 수학 얘기가 나와서 근데 수학 30번에 맞추고 싶어.
그러면은 그거를 맞출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하는 게 그릿이야. 그치. 결국에 이뤄내는 거. 그치. 물론 못 이뤄낼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계속 하는 거는 계속 늘려나가야 된다 생각을 해. 성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나도 최근에 되게 부족하다고 느꼈어. 그래서 뭐 요즘 들어서 뭐 잠도 자려고 하고 일정 시간에 운동도 맨날 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운동을 하더라도 살 빠질 때까지 해야 돼. 지방이 타고 없어질 때까지 해야 돼. 안 그러면 의미가 없죠. 그치. 그런 것처럼 그릿은 어느 정도 역치에 할 수 있다는 그 역치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물고 늘어지는 그 끈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물고 늘어지는 행위를 반복함을 통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내 체력의 통이 점점 커지는 맞아. 그런 게 있으니까 확실히 그러신 꾸준함 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꾸준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렸을 때는 난 천재이고 싶었거든. 그러니까 별 노력 없이 뭐든 잘하는 사람이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나이가 들수록 드는 생각이 꾸준하다는 것 자체가 진짜 엄청 천재적인 것 같아. 그치. 꾸준하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획득하면 정말 강력한 무기가 돼줄 수 있어. 그럼 진짜 그런 거 있잖아. 진짜 천재들은 극소수야. 근데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은 그 직전까지 가는 사람은 다 끈기야. 그치. 그 천재적인 사람은 애초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끈기만 엄청난 끈기만 가지고 있어도 세계에서 1%, 3% 맞아. 될 수 있다는 거지. 사실 천재일 필요가 없어. 맞아. 끈기의 천재? 끈기의 천재 좋다. 롱리네. 노력의 천재. 롱리 좋긴 한데. 낭만 있잖아. 아니면 이건 박세로이지. 박세로. 제로. 나는 장가. 부셔버릴 거야. 그치, 박세로도 진짜 되게 끈기의 표상 같은 존재다. 맞아. 어쨌든 간에 근데 이렇게 뭐 성장 마인드셋, 그 다음에 그립 이렇게 이어지는 한 맥락이 있잖아요. 그치. 우리가 추천해준 영상은 아마 2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 둘 다 진짜 같은 맥락선상에 있기도 하고 되게 잘 융화되는 것들이라서. 맞아. 딱 캐럴 대 교수님이 성장 마인드셋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에 따른 노력도 중요하다. 그리고 노력에 대한 게 그릿에 나오거든요. 그릿에는 그 노력에 따라서 성공하는 것까지 뭐가 필요한지, 어떤 마인드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나는 그 캐럴 대 교수님이 약간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위주로 말씀하시는 점이 약간 아쉬웠는데 만약에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굳이 그걸 뭐 한정 지을 필요는 없지. 조금 딱 관조적으로 떠나서 성장 마인드셋이 뭔지 들어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 들어보고 문제는 뭔지 들어보고 중요한 건 뭔지 이런 시간을 가지면 되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거든.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신입사원이거나 하면 새로 배워야 되는 업무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그럴 때도 나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삶에 필요한 4가지 기둥 중에서 나눔을 표방하는 목적이 있었잖아. 맞아. 그거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결국에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 심리를 불어넣어줘서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 근데 그건 나한테 적용시킬 수도 있고 타인에게 해줄 수도 있는 일이라서 그치. 같이 근무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태도로 접근을 해준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맞아. 결국에 이것도 좋은 리더의 조건 중에 하나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지 않나. 그럼 구성원의 성장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거죠. 동료, 동기부여. 사실 모두가 모두의 리더가 될 수 있고 진짜 직급이나 직책이나 직무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같이 일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쵸.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데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또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존중해주면 당연히 더 잘하고 싶게 되는 거 같아. 그리고 좋은 리더 같은 이런 사람이 뭐 팀장이 아니어도 과장이 아니어도 팀원으로만 있어도 엄청난 안정감을 주거든요. 좋은 영향을 많이 주고. 맞아.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람격으로 신뢰하지 않는구나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내가 해낼 수 있다고 믿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맞아. 그게 진짜 사람의 성장을 일으키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어쨌든 나는 이게 참 삶에서 영향을 많이 줬던 게 이 강연에서 나왔었나? 모르겠는데 두뇌 가소성 얘기 나오지. 어디요? 그리세요? 그로스 마인드셋에서. 아니요. 안 나오나? 네. 아니, 난 이거 보고 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교육을 할 때였으니까 교육 쪽으로도 이걸 파고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게 그럼 나이 먹었어도 계속 써먹을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해서 막 찾아봤던 게 뇌과학이었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두뇌 가소성에 대해서 어. 배웠었거든. 근데 두뇌 가소성은 이제 계속해서 내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분야의 뉴런들이 계속 길을 트는 거야. 시냅스 연결을 하는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1차선이 2차선이 되고 3차선이 되고 고속도로가 뻥 뚫리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생각하는 기준이 점점 빨라지는 거야. 정보 교환이 점점 빠르게 되고 점점 활성화되는 건데 되게 재밌는 건 인간의 몸은 그때 배웠던 거라서 내가 예전에 배웠던 거라서 완전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인간의 몸은 한 24살 정도부터 퇴화가 시작되는데 두뇌는 아니야. 사용하면 계속 발달시킬 수 있대. 계속 길을 뚫을 수 있고 확장시킬 수 있고 엄청나네요. 그래서 머리는 계속 쓰면 계속 좋은 것 같아서 애들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뭐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성장 멘티셋을 통해서 나를 계속해서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걸 계속 기억하고 있고 그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그 태도를 견지하면 나한테 정말 강력한 무기가 생기게 되는 것 같아. 그쵸. 엄청 강력한 무기죠. 그리고 저번 주에 했던 그 내기동 중에 하나를 만들게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성장 마인드셋이고 이게 그냥 강냉이 우수수야. 세상 강냉이 우수수야. 다 부술 수 있어. 너무 부숴버릴 거야. 이거 쓸 거예요. 오케이. 이거를 그걸로 하면 되겠다. 썸네일. 부숴버릴 거야. 이렇게 오늘 성장 마인드셋. 얘 나눠봤고 그릿까지. 강연 2개 또 링크 따라 올릴 테니까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너무너무 좋은 강연인데요. 좀 안 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좋은 말 많이 해서. 이게 바로 저입니다. 이게 더 오글거리는데? 맞아. 이건 자르야겠다. 그니까.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